교육이요? 바라는 부분이라면 사교육이 커지고 비중이 중요해지다 보면 이제 학교에서도 조금 손을 놔버린다든지 소홀히 해주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공교육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거나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나 실용적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친구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은 국영수에 갇혀있는 부분이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느끼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고 사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어떤 지식 위주로 이렇게 초점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의범절 뭐 그런 것도 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교권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는 어떤 친구들이나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그런 선을 지키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나 학교 교사분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교육사회 그리고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북교육청도 전북교육특별자치교육청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죠. 관련해서 교육 특례도 다양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전북교육이 처한 상황과 과제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갖는 교육자치의 의미, 새해 전북교육청의 계획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우리 교육가족 또 도민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은 우리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덕택의 교육부 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예산 운영을 잘했다 해가지고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예.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갑진년 새해는 우리 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힘차게 도약해서 우리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우수 교육청 안에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최우수의 교육청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새해를 다시 계획을 들어봐야 될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육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무너진 전북 교육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불철주야 숨가쁘게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2023년에 10대 핵심 과제를 정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을 비롯한 책임제. 학력 신장 그리고 예.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 미래교육, 또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문해체 교육, 학생 해외 연수 이런 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는데요. 예. 그 기억에 남는 일 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약 7년 만에 초2에서 고1까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시행한 일. 작년 3월에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 조례를 제정한 일.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뭐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더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그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습니까? 네, 사실 무너진 전북 교육을 1년 만에 예.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네. 그러지만 지난 1년간 정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고 기대한 만큼 아니 기대한 이상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크게 아쉬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은 앞으로 확실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월 18일 전라북도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북교육청의 이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으로 출범을 하는데 자, 그 전북교육청과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야가 바뀌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우선 이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특별자치도 교육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전북 교육의 자치권이 선포됐다. 예. 이런 의미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로는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이 확대됐다라고 예. 하는데 큰 의미가 예. 있습니다. 자율권이 뭐 그냥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특례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4개에 불과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좀 아쉽다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조문은 4개입니다만은 예. 그 내용을 보면은 자율학교 운영 관련 특례라든가 또는 유아교육 특례 그리고 초중고 관련 특례, 예. 농어촌 특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유아교육 특례라든가 초중고 관련 특례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수십 개의 조문이 지금 바뀐 거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초중고 등 학교를 설립할 때 그 기준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예. 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사 정원 배치, 방과 후 학교 운영 이런 측면에서 자율성이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은 그렇게 4개를 출발하지만 앞으로 이제 특례를 발굴해서 그렇죠. 더욱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뭐 계속해서 발굴하는 과정이 또 숙제이기 때문에 이 4개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2024년 연차로 보면 이제 3년 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제대로 된 2024년 전북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금년에 올해 횟수로는 3년째지만 실제로는 이제 1년 반이 지난 그렇죠. 셈이거든요. 예. 사실 작년에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한 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예컨대 학력 신장이라든가 또 교권 보호, 수업 혁신 이런 것들은 장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작년에 우리가 추진했던 10대 핵심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이 되고 있는지 예, 잘 네. 살펴보면서 보완을 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수업 혁신과 관련해서는 그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예. 또 수업을 공개하면서 나누고 그다음에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수업에 접목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예. 요즘 뭐 교육 에듀테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수업 이 부분에도 굉장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사들의 디지털 연수 필요하죠. 를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예. 금년에 더욱더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자, 아울러서 이제 읍면 지역으로 교육 여건이 좀 다른 부분도 아마 교육감이 현장 방문하면서 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1월 2일 2024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전북 교육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파악을 하셨을 텐데 올해 신입생 초등학교 신입생 수 몇 명입니까? 네, 이번에 한 12,000명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 900명에서 아이고. 1,00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900명에서 1000명 줄어드는데 특히나 뭐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군 단위로 가면 더 농산어촌은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완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예. 전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학교가 자꾸 규모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작은 학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2가지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울림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같은 시군 내에서만 어울림 학교를 허용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작년 초부터 이제 그걸 터가지고 예. 그 경계선을 허물고 그래서 다른 시군 간에도 어울림 학교를 허용하는 걸로 그리고 좀 먼 곳은 통학 버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작은 학교를 좀 살려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그렇죠. 농촌 유학을 예.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만족도가 높고 금년에 올해 들어서 작년보다 약 한 1.5배 정도 학생 수가 늘었습니다. 예. 지난해 그 장승초와 부기초를 다녀왔는데 하메이커건대 현장에서 이곳이 이제 대표적인 어울림 학교로서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만 단순히 학교의 학생 숫자를 채운다는 개념 그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이 어울림이나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좀 더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예정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출생률 자체가 너무나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 학년에 한 4명이 안 될 때, 예, 네 한 명. 2-3명밖에 안 될 때 그러면 중고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한 10명 되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는 한 20명 예. 미만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는데 굉장히 그 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또래끼리 배우고 어울리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사회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취임하기 이전까지에는 일단 학생이 전체 숫자가 예. 제로가 될 때까지 그 학교를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렇게 너무 적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이들의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다니는 게 좋다는 예. 말을 그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내놓고 이 말씀을 예. 드리고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을 하는 쪽으로 예.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학교의 대안으로 어울림, 농촌 유학. 그 농촌 유학도 임실에 있는 자사초 사례도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오려면은 서울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 편성하는 게 필요할 텐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농촌 유학을 오게 되면 서울에서 오면 서울에서 몇십만 원 예, 그리고 예. 저희가 또 몇십만 원 그렇죠.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몇십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이제 서울청에서 그게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예. 방침입니다. 교육감님 계시는 교육청 옆에 효천지구나 네. 에코나 혁신 이런 신도심에는 잘 아시고 좀 특히 에코의 밀집 지역은 학교가 부족해서 한 학년이 뭐 15반 넘어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학교 총량제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옮겨야만 되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까지 해서 이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학생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이런 현실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아마 네.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계셔서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신개발 지역, 예. 신도심에는 학생이 넘쳐나고 또 구도심 그리고 읍면 지역은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어쨌든 학생이 있는 곳에는 학교를 지어주는 게 맞은데 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곳에는 신설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학교를 설립할 여건이 안 되는 곳 이런 곳은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 아주 작은 학교를 이전을 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 규모를 키워가지고 학교를 새로 설립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전주 에코시티에 이제 전라중학교는 이미 지금 그렇죠. 확정이 돼가지고 예. 내년 이전 신설이 돼서 문을 엽니다만 예. 이제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전라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확정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또 부족해요 하나가. 그래서 제3초등학교도 그 기존에 있는 학교를 우선 분교 형태로 놔두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역세권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신설을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 군산의 디오션시티에는 군산 남중하고 군산 상구가 일반고로 전환된 군산 상일고를 맞습니다. 이전해서 신설을 하는 걸로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우리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들 정책들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들 데리고 끌고 가야 된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실력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기초학력 책임제 가장 중점에 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좀 시행한 이후에 그 평가를 보완할 만한 시스템들 마련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이 부분은? 네, 이제 기초학력을 비롯한 학력 전반에 대해서 예.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학력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시풍조가 만연돼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력만큼 뭐 중요한 것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네네. 네, 학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지금 공교육이 지금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그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공교육을 다시 살리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초학력이 이제 역시 기본이다. 예, 예. 기초학력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벌써 기초가 되는 것을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올라가봐야 헛수고거든요.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을 가보면 과목 불문, 학년 불문, 보통 한 전체 학생 수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까지는 엎드려 자고 있어요. 예. 이게 학년 불문 뭐 교과 불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와. 그래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애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력을 확실하게 다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 이제 그 한 교실에 선생님을 초등학교에 2분을 그 파견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하는 일수업, 1교실 수업 예. 이교사제 예, 그리고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 외에도 그 왜 부진한가 하는 것을 어떤 정서적인 이유, 심리적인 이유 또는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또 지원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지원 튜터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부족한 부분을 방과 후에 보충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14개 지원청 합해서 15개 학력 지원 센터가 그 지원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력 지원 센터에서 또 찾아가는 그 기초학력 지도 예.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야,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학년 불문, 교과 불문 많은 학생들이 잠을 잔다. 이걸 깨우지 못하는 선생님의 어떤 현실은 얼마나 좀 답답하고 안타까울까. 아울러서 또 말씀하신 대로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포기하고 잘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그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아이들이 3분의 1 내지는 반 정도 수업 시간에 자는 것은 예.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결국 그래도 깨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깨워야 되는데 또 그 동안에는 학생 인권 그럼요. 조례가 있어가지고 깨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법 개정에 의해서 깨울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 원인은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학력을 탄탄하게 다져줬어야 되는데 예. 잘못된 교육 정책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1 수업 2 교사제 두 분의 선생님이 함께 협력을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세대잖아요, 교육감님. 아이들 예. 디지털에 아주 익숙해 있고 흥미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면 좀 더 집중력이 나아지지 않을까, 몰입도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좀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업을 바꿔야 되고 또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도 수업을 바꿔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자발성과 전문성
강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우리는 청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선생님들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예. 선생님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거기에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보조 수단으로서 그렇죠. AI를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을 현재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 것이 21.4%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전국 꼴찌 수준이거든요. 예. 이것을 오늘 현재 한 50% 이상으로 예, 끌어올렸고 이제 금년 말까지 해서 초3에서 고3까지 전 학생에게 오. 스마트 기기를 100% 지급을 해가지고 예.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하. 할 것이고 또 선생님들에게는 이제 그 디지털 이 에듀테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연수도 좀 더 집중적으로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연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현재에 걸맞는 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육이 아이들에게는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수업 상황을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올해 말까지는 보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수 말씀하시니까요. 글로벌 해외 연수 공약으로서 우리 임기 동안에 10,000명을 보내겠다. 지금 작년에 그러면 많이 다녀왔겠네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한 2,500명 가량 다녀왔는데요. 예. 내년에는 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올해 이제 그렇죠. 금년에 작년에 그 정도 갔다 왔고 예. 한 3,000명 가까이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우리가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글로벌 감각을 키워주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주면서 자기가 이제 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예. 해주는데 이번에 그 다녀와서 총 결산을 해보니까 아이들의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까워요. 그래요. 학부모님들은 말할 예. 것도 없고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잘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예.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다녀오는 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100번 강조했던 것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예. 해가지고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고 또 사전에 그 방문하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까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온라인 화상으로 다른 나라 아이들과 공동 수업을 하고 예. 공동 그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방학 동안에 그 나라의 그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 자, 학교의 주체 학생과 우리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교육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년 한 해 서울 서희초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교권 추락 목소리 우리 선생님들 거리로 또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교육자로서 그 심각성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텐데 일단 어떻게 좀 공감을 하셨어요? 그 사태에 대해서. 예. 저는 교육감에 취임한 이후에 또 예. 공약으로 무너진 교권을 살려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예.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에 전국 최초로 교육인권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네. 그동안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강조를 했습니다만 학생 이외에 우리 교육 주체들 모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요. 결국 그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전북 교육인권센터의 교권보호팀을 신설하고 예. 또 교권보호관도 임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이후에 서희초 사건이 났잖아요. 예. 참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전까지는 교육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막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면서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도의회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반대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걸 이제 그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그네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향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교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서희초 사건 이후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4개의 관련 법이 개정이 되고 저희도 그 무렵 해가지고 8월 달에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내용은 예. 일단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예.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 교권 보호 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교원 안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상담실을 별도로 녹화 시설을 갖춰가지고 마련하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또 교육활동 회복 멘토단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을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거의 다 마련했습니다. 예, 예. 자, 이 학교장의 재량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학교장의 책임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좀 더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좀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완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고요. 글쎄요, 학생에게도 인권, 교사에게도 인권, 이걸 학생 인권, 교권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게 구분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될 텐데 존치에 대한 입장차가 좀 커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우선 교육인권 조례를 만든 그 기본적인 정신이 예. 학생 인권도 존중하고 그다음에 교권도 동시에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지금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조항들을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인권 조례와 함께 가면은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학생의 인권과 또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조사에서요, 전국 지역의 학교 폭력이 지난해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 속에서 특히 학습과 함께 인성,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네네네. 예,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십니까? 네, 이제 학교 폭력이 좀 최근 들어서 많아진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예.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하잖아요. 대면 수업을. 대면으로.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아지고 거기서 오는 게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취임 이후에 예. 그 정책 목표를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교육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을 갖는 것이 곧 바른 인성의 기본이고 또 민주 시민 교육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는 아이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면서 권리와 자유 쪽 이제 그동안에 너무 억눌렸다 보니까 권리와 자유 쪽에 좀 치중한 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권리와 자유에 따른 책임과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이제 학교 폭력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예.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문 연극 협회 그 극단을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역할극을 해보는군요. 그렇죠. 학교 폭력 예방 찾아가는 역할극을 지금 전라북 전체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련원 그리고 학생 해양 수련원이 있는데 그동안엔 신체 활동 위주로 했어요. 지금은 마음 수련까지 50%를 거기다 넣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 수련 말씀하시니까 지난 연말에 저희 페트롤 전북에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도박 실태 전국에서 전북 교육청이 처음으로 실시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았고요. 생각보다 상담받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아이들이 도박에 얼마나 노출이 돼 있나 하는 것을 걱정만 했고 사실 실태를 몰랐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지금까지도
도박 예방 교육이 있었지만 예. 좀 더 강화해서 도박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그렇죠. 그 위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키고 또 이것은 학생에 대해서만 교육시킨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집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예. 학부모 대상으로도 도박 예방 교육 그리고 교육 자료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보내드리고 또 선생님 대상으로서도 역시 필요한 그런 교육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도박 문제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관 기관들하고도 함께 협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예.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정규직 노조의 7년 만에 파업 없이 합의안을 도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력 네. 많이 하셨군요. 네, 저희가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제 대표 교육청이고 제가 또 대표 교육감으로서 그러시죠. 예. 그 환경 미화원이라든가 또는 그 조리종사원 분들이 포함된 공무직. 아주 직종이 다양합니다만 교육 공무직 노조하고 임금 협상, 단체 협상을 벌였어요. 예. 그런데 해마다 제대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파업도 하고 좀 소란스러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그 제가 우리 전라북 특히 전북 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노조하고 신뢰관계를 많이 쌓았거든요. 제가 예. 취임하고 바로 간담회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교육 공무직 노조하고 맞습니다. 제가 간담회를 가졌고요. 예. 또 그 조리종사원들 폐암 검진 이것도 그 동안에는 55세 이상 10년 경력자에 대해서만 폐암 검진기를 지급을 했거든요. 예. 그것을 경력 불문, 나이 불문 전원에게 폐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때 이제 전국 최초로 예. 시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또 신뢰관계가 있어서 그 교육 공무직 노조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보하고 예. 저희도 서로 양보하고 해서 잘 이뤄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점들, 좋은 일들도 많이 하셨군요. 자, 2024년 전북특별교육자치도 이제 1년간 이런 각오로 달려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의 눈부신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전북 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의 만복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롤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